후속 질문 처리부터 할게요. (19번) 요거는 최소값만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 x까지 구하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y는 x제곱 플러스 2x제곱 x제곱 플러스 x 요렇게 생긴 4차 함수의 지속값을 어쨌건 찾아야 하니까 똑같은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치환해야 돼요. 이렇게 2차식으로 바꾸고 요 2차 함수를 그리고 요 놈이 t니까요. 요 놈이 t니까 t의 범위와 그때 x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요 2차 함수를 그려야 돼요. 2차 함수 두 개 그려야 돼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똑같이 생겼어요. 2차 함계수가 둘 다 1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 t는 여기에 y 자리에 있는 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봐야 t의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x 범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 전부 다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t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t도 마이너스 1인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거를 요 그래프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하는 거죠.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t는 마이너스 2라는 대칭축이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걸 찾았잖아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어딘가를 찍고 크거나 같다니까 얘보다 오른쪽만 살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2차식의 t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최소값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죠? 요 놈이 y좌표에 있는 게 최소값이다. b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근데 얘는 x가 아니라 t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x값을 마이너스 1로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다시 돌아와야 돼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얘기라서요. t는 요 그래프의 요 놈이기 때문에 요 놈이 마이너스 1일 때 x값을 구해야 하는 거지. 근데 별 생각 없이 잘못 푼 놈들도 답이 맞았을 것 같은데 답이 맞아놓으니까 지가 제대로 푼 줄 알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네. t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한 x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 놈이 마이너스 1이라서가 아니라요. 요 놈이 마이너스 1이라서 x는 a일 때 그 a는 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값이 나왔어야 틀린 건데 아무튼 b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마이너스 4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x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얘는 보시다시피 x가 아니라 t였어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이 마이너스 1이다를 풀어줘야 한다고. 요 t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어야 한다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넘겨주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나오니까 걔를 만족하는 x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이번에 뭐 겹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대부분 한 명이 모르는 질문들인데 지금 내신 기간이라
진도를 천천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풀어드리고 22번은 x에 대한 2차 방이 두 실근을 갖는데 그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 식은 이렇게 전개도 되지만 다르게 해볼게요. 전개해서 푸는 건 개나 소나 하는 거니까 요 두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은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의 x 자리에 2를 집어넣은 건데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는 다름 아닌 그 위의 식입니다. 위에 2차식이에요. 위에 2차식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이 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4 마이너스 2에다가 x에도 1 넣는 게 되고 4죠. a 빼기 1 플러스 a 플러스 요 식일 수밖에 없겠죠. 얘를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은 a 제곱에 여기 a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3a 그리고 4 더하기 4니까 8이네요. 요런 a에 관한 2차 함수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그럼 뭐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린 다음에 a 대칭축이 a가 공식에 따르면 2분의 3일 되죠? a에다가 2분의 3 넣어서 답을 찾았겠지만 소수령에서 이걸로 끝냈으면 틀려요. 감점의 소지가 있어요.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실근을 가진다는 조건을 써먹으셔야 합니다. 실근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A의 범위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범위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답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4분의 D를 쓸 수가 있어요. A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하시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요거를 전개 정리하면은 A 제곱한 없고요. 1차항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3A 상수항은 1밖에 없네. 요놈이 0 이상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A의 범위는 3분의 1 이하다. 요걸 알아내셔야 되고요. 근데 3분의 1이 그러면 이거 안 따졌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건데 2분의 3 넣는 게 최소값이 아닌데요. 3분의 1의 위치는 이 매칭축이 2분의 3이니까 왼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만 보겠다는 소리잖아요. 한 명 빼고 이 생각을 다 했다고? 그렇게 똘똘한 친구들이었어. 이렇게 앞으로 다 뭐라고요? A 2분의 3 나오는 거 아니에요? A에 2분의 3 넣은 게 정답으로 돼 있다고? 네. 그럼 답이 잘못된 거네. 아무도 답이 잘못된 거를 문제 제기하지 않고 지금 2분의 3 넣어가지고 맞다고 동그라미 치고 지나가는 거야. 이런 식이고. 내가 방에 잘못 썼나? 방에 제대로 쓴 거 아닌가? 뭐 식을 잘못 썼나요 내가? 이 식이 잘못된 겁니까? 근데 이 식은 잘못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보는 거 보니까 이게 잘못됐나 이게? 판별식이? 아니 뭐 3분의 1과 2분의 3의 크기를 내가 모르는 건가요? 틀림없는데요. 요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A에 3분의 1을 집어넣은 것이 정답이다. 요거 22번 요거 월급반에서는 아예 질문을 하지 않았고 요 수토반에서 한 명이 질문을 한 건데 그 한 명은 이렇게 풀었다는 소리예요. 그 한 명만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게 답이 이상하니까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월급반의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놈이 없고 요 반에는 그나마 한 명이 질문을 해주는 바람에 다 같이 이런 올바른 풀이를 구경하게 된 순간입니다. 3분의 1을 대입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9분의 1 빼기 1 더하기 8 이게 정답이에요. 9분의 64.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설을 쓴 놈도 이 실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대칭축만 찾아가지고 2분의 3을 넣어가지고 답을 냈기 때문에 정답 자리에 그걸 넣는 거죠. 뭘 모르는 놈들이 도처에 깔려있다. 어쨌건 정답 보시세요. 9분의 64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23번 이것도 실근이라는 말부터 먼저 쓸까? 판별식이 1 빼기 4m 빼기 10이죠. 요 놈이 0보다 같아야 돼요. 얘를 풀어주시면은 m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요 범위에서 말해야 됩니다. 요 범위에서 이식 이식이죠.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요 식을 근각일시의 관계로 바꾸내는 거죠. 알파 베타의 제곱은 m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 알파 베타를 빼는 거니까 2 알파 베타 빼는 걸 어떻게 쓸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제곱하면은 1인 거예요. 요거죠, 요거. 그럼 요거 m 플러스 3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취한하지 않고 전개하지 않고 취한해서 갈게요. 그럼 요 식으로 m 플러스 3의 범위를 만들게요. m 플러스 3은 여기다가도 3 더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1에다가 3 더하면 4분의 1이죠. 요 문자를 요 식을 t라 할 거예요. 그래서 t제곱 빼기 2t 더하기 1 이런 완전 제곱식 2차 함수를 그리고요. t의 범위는 4분의 1 이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요래 생겼고 요 꼭지점이 1,0인 거죠. 근데 t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4분의 1 작거나 같은 범위를 남기면 이 문제도 잘못됐을 것 같은데 답이. 전부 다 이거 고려하지 않고 이 꼭지점 넣은 거 아니야? 대칭축의 값을 넣어가지고 구한 거 아니야? 얘를 그렇게 푼 놈은 얘도 그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보시는 바처럼 1은 요 범위 없기 때문에 t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16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1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6분의 9네요. 5번이 정답인데 이건 정답이 뭐야? 5번이라 돼 있어. 이랬다 저랬다 이 새끼들이. 그 다음 24번 아무튼 실근 조건이 있는데 판별식 빼보시면 안 됩니다. 2차 방정식에 이것도 실근이란 말 있죠.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거의 최소값은. 그럼 지금 22번, 23번 똑같이 풀었잖아. 24번은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제보한 한 명 및 뭔가 잘못 풀었다 싶은 사람 판별식까지 고려해서 재도전 해보십시오.
똑같은 유형을 3번이나 풀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진도를 늦춘다고. 다음 30번. 실수 A, B에 대하여 A가 그 범위이고 A 빼기 2B가 3일 때 AB의 AB 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 식에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는데. 네, 물 저기 데스크 맞은편에 있어. 정수기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데스크 맞은편에. A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굳이 B에 대한 범위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A, B라는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 A 빼기 2B는 3이라는 것을 B는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B는 2분의 A 빼기 3인 거죠? 그리고 이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개하지 마시고 그냥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니까 A 절편이 0과 3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 창이 2분의 1인 거고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A축을 잡은 다음에 절편을 찍으시면 되겠죠. 0과 3. 그러니까 당연히 대칭축은 요 두 개의 평균을 테니까 2분의 3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를 남기면 되는 거죠. 대칭축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값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감소 구간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인 거죠. 요 식의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소리니까요. 5가 되는 거죠. 최소값은 A가 제일 클 때겠죠? 그럼 제일 큰 1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A 자리에다가요. 그럼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쓰시면 되고요. 저렇게 영어로 쓰면 안 됩니다. 한글로 써야 돼요. 그 다음 32번. (32번은) 그 선분 위를 움직인다라는 조건을 제대로 써먹을 줄 몰라서 질문을 했을 게 뻔한데요. 선분의 방정식은요, 직선의 방정식을 쓴 다음에 x 범위를 달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선분의 양끝점 역할을 하는 a, b 의 x좌표가 1과 4니까 x는 1, 2, 3, 4 이하다 라고 달아주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그래서 선분 AB의 방정식은요 뭐랑 같은 거냐면 직선 AB의 방정식에다가 X범위를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이놈의 B형 A가 1,1이고 B가 4, 마이너스고 뭐 그림을 그릴까? A가 1,1이고 B가 4,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선분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쓴다. y는 기울기 델타 x가 3이고 델타 y가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인 거죠.
마이너스 2x를 딱 쓰고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아셔야 돼요. 물론 뭐 공수 2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차 함수는 중립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선분의 양 끝점에 x 값이 1과 4니까 여기다가 x는 1, 2, 3, 4 이하를 달아주면은 선분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그 구하라고 하는 식에다가 녹여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y에 대한 2x 제곱 빼기 y 제곱의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y 대신에 저걸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범위까지 그대로 달아야 한다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얘를 전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플러스 12x에다가 마이너스 9인 거죠. 얘를 그리시면은 위로 올라오고요. 공식을 쓰면은 대칭축은 3이고요. 따져야 할 x의 범위는 1에서 4 사이니까 이렇게 색칠하시면 되겠죠. 여기요. 대칭축을 포함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최대값만 물었네. 이제 대칭축이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x에 3을 집어넣은 게 답인 거죠. (3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판에다가 플러스 36 하면 1판에다가 마이너스 9 하면은 9. 그 다음에 활용 문제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34번 키즈 수영장에서 1인당 입장료가 2,000원. 단위도 없어. 2,000이고 하루 입장객은 500명이다. 500명은 또 왜 명이 있는 거야? 일관성도 없고. 이 수영장에 1인당 입장료를 50원. 여기 원이 있네. 못하네 못하. 50원 올릴 때마다 하루 입장객의 수가 10명씩 감소한다. 이 수영장에 하루 입장료의 총 판매액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1인당 입장료는 얼마일까? 1인당 입장료를 뭐로 잡았는데요? 보통 이런 문제는 그 실행한 횟수를 x로 잡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50원 올리는 횟수를 x라고 치면 50x 더하기 2000인 거예요. 얘를 써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얘도 문제수로 보니까. 그리고 그에 따르면은 입장객 수는 10x가 빠지는 거죠. 500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식을 작성할 줄 몰라서 물어본 거겠죠.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수영장의 하루 입장료의 총 판매 당연히 2개를 곱하라는 소리고 2개를 곱한 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런 의미인 거죠. 판매액 요 2개를 곱한 거예요. 뭐 이거는 50으로 묶고 얘는 마이너스 10으로 묶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500으로 묶었다고 치고 여기에 50을 날린 식을 쓰는 게 맞겠죠? x 플러스 400인 건가? 40인 건가? 40인 거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0을 앞으로 빼놓은 상태니까 x 마이너스 50인 거죠. 그러면 이걸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인수분해가 또 돼 있는 상태니까 x 절편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40과 50이라는 소리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이너스 40
40. 이 부분을 가지고 50을 뽑았네요. 뭐가요? x 절편이요. 그럼 당연히 최대를 만드는 x 값은 이 두 새끼의 평균이니까 x가 뭐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다가 5를 집어넣은 게 답이랍니다. 2250원. 그 다음에 36번. 이건 너무 똑같은 문제니까 할게요. 34번 참고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9번. 폭이 20cm인 센티메다인 철판에 양쪽을 접어 그림과 같이 단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인 물 받는 도구, 물바지를 만들려고 한다. 색칠한 단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높이는 뭐냐? 그러니까 뭐 이런 책상 이 윗부분을 철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사이즈를 세상 사람들은 폭이라고 부릅니다. 요 폭이 20cm였다. 그런 얘기인데 뭐 양사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접는 이렇게 접어 올려가지고 물바지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체적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철판이 있었다고요. 이 폭이 20cm다. 그런 얘기고 여기를 뭐 이 정도 같은 사이즈로 해야 무릎 볼까요? 이 정도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그 그림처럼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뚜껑이 없다. 그럼 다 보이는 건가? 여기만 점선 표시한다. 이런 형태의 물바지를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여기 x가 되죠. 여기 x이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20 빼기 2x겠죠.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 말하는 단면의 넓이는 요 두 개의 곱이 될 겁니다. 넓이를 s라 하면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빼요. 이렇게 되죠. 얘도 x 편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x가 5일 때가 최대값일 거예요. 높이 그게 지금 x인 거잖아요. 그래서 3번. 마지막 워크북 마지막 40번.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에 어떤 점을 잡아가지고 각 변에 수선을 내려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삼각형이 다 닮았기 때문에 여기를 x로 잡는 순간 여기는 2x가 되고 당연히 이 사각형의 넓이는 x에다가 똑같네 저쪽으로
20 빼기 2x를 곱하시게 됩니다. 넓이의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 둘레를 찾는 거니까 x만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최대로 만드는 x는 5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5니까 요 길이는 10이라는 소리죠. 둘레는 30인 거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정석 연습 문제로 가겠어요. 네? 저기 데스크 앞에 있어. 연습 문제도 다 한 명씩 모른다고 했는데 풀어드릴게요. 사 번 이차함수 fx 그것의 최대값이 주어져 있고 gx도 최소값이 주어져 있고 그때 a, b를 구해라. 이거는 왜 질문을 하는 거냐면 분수가 나와서 하는 거겠죠? 분수가 나온다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공식만 쓰면 돼요. fx가 ax 제곱 빼기 2x 더하기 a. x가 일정 구간이 언급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전부 다 보겠다는 소리고. 그럼 그냥 공식만 쓰면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만 하면 된다고요. 당연히 얘의 대칭축은 a분의 1이죠. fa분의 1을 구하시면 돼요. x에다가 a분의 1을 대입하시면 a분의 1 빼기 a분의 2죠. 그러면 빼기 a분의 1로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놈이 최대값인 2분의 3이다. 이런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뭐 좌변의 a, 우변의 2가 거슬리니까 2a 배 하면 그 말이죠. 2a 배. 2a 배 하시면은 요 새끼가 2a 제곱이 될 거고 얘가 3a가 될 거다. 되고 올게요. 빼기 3a. 쪼거는 마이너스 2 될 거 아닙니까? 일수분해가 되죠? 답을 내시면 돼요. 여기 빼기고요. 근데 요 2차 함수가 최대값을 만들잖아.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이었다는 소리니까 a는 음수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택해야 합니다. 똑같이 한 번 더 하면 돼. gx가 bx 제곱. 근데 여기는 또 a가 섞여 있었네. 그럼 여기 앞서 찾은 a를 대고 와야 돼요. 그럼 a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4x였다는 소리죠. 플러스 b. 요거의 최소값은 공식에 따르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시면 x의 b분의 1을 넣어라는 소리입니다. g b분의 2다. 이런 소리고 x의 b분의 1을 대입하시면은 얘는 b분의 4, 얘는 마이너스 b분의 8. 두 개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b분의 4가 돼요. 이거 이놈이 거기 주어진 3이다. 얘기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요 조건은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b는 양수다. 여기서도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올 거니까 그 중에 양수만 고르시면 된다고. 담배 냄새가. 담배 냄새 안 나니? 안 나? 안 나? 비요. 내가 탄지로 그렇게 골아가지고 나만 나나 보네. 비흡연자기도 하고 아주 거슬려요. 11-5번 두 포물선과 x는 k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를 최소가 되게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할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그때는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필요가 없는데요. 어차피 지금은 꼴랑 포물선만 다루면 되는 상황이라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y는 4x 제곱 빼기 3x 플러스 7이랑 y는 x 제곱 빼기 더하기 3x 플러스 일단 뭐 얘부터 그릴까요? 얘부터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꼭지점 좌표가 귀찮은데 그럼 인수분해가 뻔히 잘 보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x 좌표니까 x 잡을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위에 있는 놈은 이 이차항의 개수가 이것보다 많이 크니까요. 얘보다 훨씬 뾰족하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야 할 거고 대칭축이 8분의 3이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1보다도 8분의 3은 크죠? 오른쪽에 대칭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놈의 판별식을 알아보면은 9 빼기 4 곱하기 4 곱하기 7이니까 엄청난 함수죠. 그 얘기는 x축과 안 만난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간에 두 개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위치 관계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놈의 꼭지점을 찾기가 너무 귀찮아요. 왜냐면 x가 8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8분의 3을 대입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위치 관계를 알고 싶으면은 꼭지점을 찾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꼭지점 찾기가 귀찮으니까 어떤 방법도 가능하냐? 두 개를 연립하는 것도 가능하죠. 두 개를 연립하면은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5는 0이라는 2차방이 만들어지고요. 요놈의 판별식을 적용하는 거죠. 얘도 음수란 말이야. 그 얘기는 어떤 뜻이야? 두 개가 안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만나게 그리시면 돼요. 얘보다 훨씬 뾰족하면서 얘랑 안 만나면서 x축이랑도 안 만나는 이 포물선은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두 개를 정확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여기에다가 x는 k라는 직선을 또 그어야 돼. 그래야지 교점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x는 k라는 것은 y축에 평행한 선이 될 거예요. 그럼 뭐 k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어다 오시면 이런 식으로 이
이 위의 놈이 아래 놈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거에서 큰 점의 y좌표에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를 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여기를 p라 하고 여기를 q라 했잖아요. p가 q보다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업의 의미예요. on의 의미가 아니라 p가 q보다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PQ의 길이는 P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를 뺀 거. 다시 말해서 그냥 델타 y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y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x 자리에 k를 넣어서 구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k를 집어넣은 게 P의 y좌표고 여기에 k를 집어넣은 게 Q의 y좌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뺀 결과가 PQ의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걸 뺀 게 우리 식이죠. 여기에 x자리에 k를 집어넣는 거. 3k 제곱 빼기 6k 더하기 요거요. 저 이차함수의 저 이차함수를 최소가 되게 하는 k를 구해라. 뭐 공식 쓰면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면은 k는 1이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은 미적분 수업 들을 때 들으시면 돼요. 잠시 근무 시간. 너도 졸리네. 웬일로? 그 다음에 11-8번 이차함수 fx가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차함수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가나 조건을 가지고 이차함수를 찾아서 답을 내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나 조건을 보시면은 인수분해된 이차함수의 인수가 주어진 셈인 거지. x 플러스 3과 x 빼기 5의 곱이다. 그러면은 이차항의 개수만 찾으면 끝인데 나 조건으로 그걸 찾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 조건을 읽자마자 fx는 a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근데 저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뭐 두 번 따지면 되죠.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이해가 됩니다. 범위 알 수 있지. 네? 범위 알수 있지. 무슨 범위요? A의 a의 범위를 알 수 있다고. 일단 그림을 그려놔야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림도 안 그리고 알 수 있긴 알아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X 값을 범위가 주어졌는데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의 최대값이 16이다라고 A에 보러 할 수 있다고? 응? 어떻게? 범위 안에 꼭 특정이 포함돼. 근데 꼭지에 포함되던데
어쩌라고? 꼭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최대값이 16인 걸로 A의 부호가 양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이게 주어진 범위가 양쪽 경계에 포함이니까 어떻게 생겼더라도 최대값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A가 양인지를 단정 줄 수 있다고? 그런 얘기야. 근데 왜? 웃기네.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단정해 줄 수 있어. 대칭축이 1인 상태인데 x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잖아. 이게 뭐야? 마이너스 1은 요쯤 2는 요쯤 찍어야 돼. 이 부분만 남으니까 여기에 어떤 것도 양수인 16일 수가 없죠. 얘가 아니라고요. 그려놓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0보다 작았다는 뜻이고 여기도 뭐 똑같이 여기에 마이너스 3, 여기에 5, 대칭축은 1 체크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를 살리면 그래서 할 거 아니에요? 아, 이 새끼가 16이라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x에 1을 집어넣는 게 16이라는 소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a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fx에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됐고 여기에다가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답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1이죠. 1. 얘는 마이너스 7이고 다음 7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오늘 숙제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11-12번. 얘도 하나밖에 안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겠죠? 실분 조건 안 써가지고 x에 관한 2차방 그것이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거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도 전에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쓰세요. 버릇처럼 쓰세요. 버릇처럼. 판별식은 a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아예 a 제곱 빼기 1을 빼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전개하셔도 되고요. 전개하기가 나은 사람은 전개하기 싫거든. 네, 인수분해 할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를 묶을 거예요. 어차피 2차 분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를 묶으면 여기 남는 게 a 플러스 1이고 여기 남는 게 마이너스 4a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5. 요게 0 이상이다. 얘를 풀어주시면은 a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5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식의 최대 최소를 찾을 생각을 못하면 못 푸는 거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 알파 베타를 빼는 거 요겁니다요. 이거도 인수분해 S가 그럼 여기 남는 게 2에다가 a 빼기 1 남았을 거 아닙니까? 빼기 2a 플러스 2니까요. 얘랑 정리를 하면은 빼기 a 플러스 3 이렇게 얘를 그려주면은 뭐를 되겠어? a 절편이 마이너스 1과 3 대칭축은 1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값밖에 못 찾는다고요. 요 범위를 고려한 사람은 정답을 찾을 수 있고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5 사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3분의 5는 요쯤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요 식의 A 자리에 1을 집어넣은 거니까 다 했습니다. 11-14번까지 했었죠. 나머지 4개 이어서 할게요. (17번) 정욱이는 엄청 덥나 봐. 응? 훌쩍이는 친구랑 자리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훌쩍이는 친구는 찬바람을 안 쐬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욱이 너한테는 바람이 안 가는 듯이. 삼각형 ABC가 가만히 있습니다. 변 AB 위에 점 P에 대하여 선분 PB의 중점을 Q라 하고 PQ에서 각각 변 BC에 평행한 선을 그어 AC와 만나는 점이 SR AB의 길이는 1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AP의 길이가 X X는 0에서 1 사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P는 정점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P는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AB 선분 위를 돌아다닌다. 근데 0과 1은 포함이 안 되니까 AB는 될 수가 없는 거죠. AB 선분 위에 AB가 아닌 어떤 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변수로 줘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럼 이제 P의 위치에 따라서 Q의 위치도 달라지고 Q의 위치에 따라서 그 색칠된 사다리꼴 넓이 달라지니까 그 사다리꼴 넓이가 계속 바뀌니까 값이 그 넓이들 중에 제일 큰 값이 되는 X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넓이의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저 삼각형의 넓이를 애초에 모르니까. 저 AB의 길이가 1이라는 걸로 저 삼각형의 넓이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도 알 길이 없고,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볼 수는 없고요. 넓이가 최대가 되는 x를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문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한 말이 이 문제의 정확한 해석인데 정확한 해석을 못해요. 고1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들이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P가 한 겁니다. P가 움직여서 사다리꼴 넓이가 P의 위치에 따라 계속 변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고 쳐도 못 풀어요. 그래서 픽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그림처럼 아무데나 어차피 움직이는 새끼니까 아무데나 P를 잡으시면 되고요. P를 아무데나 잡았으면 Q를 아무데나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Q는 반드시 BP의 중점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운데쯤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가운데를 못 잡기 때문에 그냥 저기다가 길이 같다고 표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러고 나서 P에서 BC에 평행한 선, Q에서 BC에 평행한 선을 그어가지고 요 사다리꼴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요 길이가 x인 상태였습니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x에 관한 2차 함수를 공부 중이니까요. 2차 함수로 나타내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2차 함수를 최대가 되게 하는 x를 찾는 것이
미션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일반적인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듯이 구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걸로 구하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BC의 길이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BC의 길이를 그냥 원래 A를 마주 보니까 A라고 두듯이 A라고 두고, 얘네들도 A에 관한 심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높이까지 또 H 잡아야 돼. 그러니까 밑변 높이가 하나도 안 주어진 상태라서 그냥 그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고 싶지 않아,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인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안 쓰고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빼는 과정으로 저 넓이식을 쓰겠다, 그렇게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해설을 읽어보시면 돼요. 해설에서 다르게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다리꼴의 넓이는 삼각형 A QR에서 삼각형 AQR에서 삼각형 APS를 빼는 걸로 쓰겠다. 아 근데 여기 S가 있네. 그럼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근데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등변 아니면 닮은 쓰는 거죠. 여기서는 닮은 쓰는 거예요. 닮은.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K라고 할게요. 그러면 닮은 비를 일단 찾아볼게요. 닮은 비. 삼각형 APS하고 삼각형 AQR하고 삼각형 ABC, 요거의 닮은 비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PS의 요 변의 길이는 X죠. AQR의 요 변의 길이는 나타낼 수 있어요. 요 전체가 1이고 여기 X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1 빼기 X인데 걔를 반띵했기 때문에 요 길이가 요만큼이 2분의 1 빼기 X예요. 그럼 AQ 길이는 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분의 X 플러스 1인 거죠. 그리고 ABC에 해당되는 길이는 이거고요. X를 포함하고 있는 걸 거슬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X에 관한 이차함 사상의 목표니까요. 요 생각을 할 줄 알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 AQR의 넓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닮은 비가 이렇다는 말은 넓이 비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넓이 비는 x 제곱 대 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대 1이다 이런 거죠. 1의 제곱 1이니까.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삼각형 AQR은 가운데예요. 요거예요. 요거 넓이 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놈은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놈이 K다라고 가정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놈은 여기에 해당되는 놈에 대해 몇 배죠? 여기 이 해당되는 놈이 1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요놈 넓이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AQR의 넓이는 K에 얘 곱한 거예요. 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K. 마찬가지로 APS 맨 앞에 있는 거예요. APS에 해당되는 넓이 B는 X제곱입니다. X제곱배. 끝났어요. K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최대를 만드는
최소를 만드는 건가? 아무튼 뭐 뭔가를 만드는 x에 영향이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다 치고 빠지면 되고 k로 그냥 묶어서 처리해진다고. 그러면 요거 빼기 x 제곱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4분의 5 통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x 제곱 빼기 4x 제곱이니까 빼기 3x 제곱이고 1차항은 2x죠.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가 됩니다. 요 2차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x를 구하는 거니까 공식에 따라서 x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 문제야말로 최소 5번 본인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모든 세팅의 과정이 어려워요. 학생들이 하기가. 그 다음에는 11대 18번 (4x) 빼기 8xy 더하기 5y 빼기 4x 더하기 3y 더하기 k는 4분의 11.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할 때 실수 k의 최대값과 이때 xy를 구해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이 식을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기 뭐 xy는 있잖아. 그러면 여기 x제곱 일부분이랑 여기 y제곱 일부분 떼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x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남은 x제곱이랑 요 놈이랑 상수 적당히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여기 y제곱 남은 부분이랑 여기 3y랑 상수 적당히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완전 제곱식 3개가 필요해요. 최소한 완전 제곱식 3개의 합으로 이 한쪽을 정리하고요, 나머지 한쪽을 k를 포함해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제 실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그 성질을 바탕으로 k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완전 제곱식을 바꾸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일반적인 풀이는 그냥 이 실수 xy라는 말을 얘를 xy에 관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x에 관한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만든다로 받아들이는 거지. 판별식은 0 이상이다를 일단 써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풀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해서 풀어보겠다. x만 변수로 취급할게요. 4x 제곱에 요 두 개가 x라는 거거든요. 4분의 d를 쓰면 그만이니까 마이너스 2만 앞으로 빼요. 이렇게가 되고요. 나머지 4개는 다 상수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실수 x라는 말을 실근을 가진다고 취급할 수 있다고, 판별식이 0 이상이면 한번 쓸 수가 있어요. x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dx가 됐습니다. b'의 제곱 빼기 ac
A가 또 4네요. 아, 여기 4가 있어가지고 여기 4분의 5가 있구나. 아무튼 얘를 전개 정리하면은 16y 제곱에서 20y 제곱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y 제곱. 1차 항은 여기서 16y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2y니까 4y고요. 또 상수항은 플러스 4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1 있거든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4k 이렇습니다. 요 놈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거슬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4가 나누면 y 제곱 빼기 4y 더하기 k 빼기 4분의 15가 0이다. 이런 y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도출이 됩니다. 이거 어? 4y가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4를 나눴는데 얘를 안 주었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y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도출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진행시킬 수 있는 논리는 결국에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 y 제곱 빼기 y가 있으니까 얘 중에 4분의 1만 데리면 돼요. 그래서 y 빼기 2분의 1의 제곱으로 만들고 플러스 k에 4분의 1을 갖다 썼으니까 여기다가는 4분의 1을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요 놈이 0 이하다. 이런 뜻인 거죠. 실수 케이스. 저 k 빼기 4를 이항시킬게요. y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4 빼기 k보다. 이렇게요. 근데 이 식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원래 0 이상의 값이죠. 여기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고 요 식이 0 이상이다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k를 넘기면 k는 4이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답은 4다 라고 쓰시면 되고, 그럼 k가 4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xy까지 구하랬기 때문에 여기 k 자리에 4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요 놈이 0 이하가 되버리는 거고, 원래 제곱은 0 이상인 건데 0 이하가 돼야 되니까 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y는 2분의 1이에요. 그때 x까지 구해야 하잖아. 원래 여기에다가 k에다가는 4를 넣고 y에다가는 2분의 1을 넣어서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변하거든요. 이 식이 무조건. 그렇게 해서 그때 x까지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넣을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4x 제곱에 마이너스 y 자리에 2분의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8x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도 다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언제나 완전 제곱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x는 1입니다. 요게
실수라는 조건을 실근으로 받아들여서 푸는 방식이 있어. 아무튼 요게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와야 쉬운 문제인데 2차 부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런 처리까지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당초 요런 처리를 할 거면 그냥 두 번째 풀이대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어떤 논리에 따라서 가는 거냐면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물론 쓰긴 했지만 여기 마이너스 8x 제곱이 있잖아. 마이너스 8xy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8xy가 있고 근데 이거 4x제곱을 다 써도 되는데 4x제곱을 다 써버리면 마이너스 4x에 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떼야 되거든요. 두 개만 줄게요. 이렇게 몇 개를 주는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듭니다. 역량에 달린 문제죠. 그리고 5y 제곱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기서 지금 2, 8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8y 제곱이 필요하니까 안 되는데 플러스를만 연결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마이너스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마이너스를 등장시키면 안 돼요. EX제곱도 안 돼요. 3X제곱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루트가 생겨서 별론데.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건 이런 겁니다. 여기에 XY에 관한 1차식 배제곱. 왜냐면 요항이기 때문에 요항이기 때문에 저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항이 있기 때문에 요항을 x에 여기는 x에 관한 일차식 그리고 여기 y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3개의 항으로 바꾸려고 해요.
y에 관한 1차식. 근데 이거 나온 결과를 보면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y는 2분의 1이 나왔다. x는 1이 나왔고. 플러스 3y. 이제 플러스인데. 저 식을 이 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전부 다 실수의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들을 더했기 때문에 0 이상일 거 아닙니까? 얘를 그냥 풀어주는 거죠. 얘를 풀어주시면 k는 작거나 같다 세모보다 이렇게 나와서 결국 k가 저 세모에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이 세모짜리에 저걸 제대로 바꾸면 4가 들어가긴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놈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해봤으나 안 된다. 요 두 번째 풀이로는 안 되는 케이스.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접근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여기 개수의 구성이 달라지면 되기 때문에 개수의 구성이 달라지면은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게 쉬운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 생각도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풀 생각을 만약에 먼저 했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변형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선택의 여지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할 줄 아셔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 실수 xy의 의미는 그 문자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실감을 갖는다라는 뜻이니까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판별식이 0 이상에 대한 식을 쓸 줄 아셔야 한다고.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11단은 끝났고요. 쉬었다가 12단은 들어갈게요.